연애하면서 내 여자한테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관계 다시 생각해야 되나? 뭐 요런 이슈로 우리가 얘기 나눌 건데요. 이게 단순히 술 마시는 거, 뭐 남사친 문제, 연락 두절 뭐 이런 것처럼 표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려는 건 훨씬 더 깊은 사람의 마음 구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걸 듣고 내 여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없나? 라고 이 시선을 나한테도 돌려서 적용시켜 봐야 돼요. 자, 왜냐하면 연애는요, 상대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관계예요.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연애만큼 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관계가 없어요. 내 여자친구와의 갈등,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 남을 평가하는 기준, 또 내가 진짜 바라는 것들, 이런 걸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연애는 내 틀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 먼저 파악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틀에 맞는 사람을 찾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 그게 순서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야 할 관계의 핵심 3가지 정리해서 알려줄 테니까 상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꼭 체크해보고 동시에 나는 어떤지도 들여다보자. 그게 핵심이다. 자, 왜? 우리는 내가 나를 이해한 만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요. 나에게 허용되는 만큼 딱 그만큼 상대방에게도 허용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도 2갈식으로 요점 먼저 말해요. 다시 생각해야 될 관계. 첫 번째, 상대가 세상을 어떤 필터로 보고 있는가, 이걸 인지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자, 이게 가치 판단이라고 해요. 마지막 3번째, 자신과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가 무엇인가, 이걸 욕구라고 합니다. 자, 이 3가지 기준 중에서 단 하나라도 우리가 좀 살아가는 이치와 좀 많이 어긋나 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 인지. 이 인지는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를 뜻해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 처음 마주하면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게 이 사람이 어떤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나,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게 실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이걸 봐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 인지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 누구나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어요. 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요, 내가 생각한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자신이 저장한 방식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필터, 이게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경험한 부모님, 환경, 학교, 사회문화, 미디어, 이런 것들 통해서 자동으로 주입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필터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등으로 각자마다 색이 다 달라요. 근데 정작 본인만 그 색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보고 듣고 믿는 게 늘 진실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남자는 다 바람둥이야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럼 이 여자는요, 실제 모든 남자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살아온 환경 속에서 학습한 필터로 남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런 필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끊임없이 남자는 바람둥이니까 계속 의심하고 통제하려고 들겠죠. 그래서 진짜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남자는 다 바람둥이야 라는 나만의 필터로 그냥 그를 대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만의 색이 있다는 걸 인정도 안 해. 그러면요, 상대가 아무리 진심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 이 여자는 그냥 파란색 필터를 끼고 보니까 남자가 뭘 해도 그냥 파란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는 다 바람둥이야, 그러니까 결혼하면 다른 여자랑 말도 섞지 마, 이렇게 되죠. 그리고 뭐 결혼했으면 남자가 돈 더 벌어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게 자신의 인지를 상대에게 강요하는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기준이 이 남자와의 연애, 결혼 생활에서 절대 진리가 되면 그때부터 어때요? 관계가 매우 피곤해집니다. 왜? 다 남자의 상황이나 세상의 이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필터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건강한 인지는 뭐냐? 이게 내가 배운 경험, 뭐 이런 고정관념 이런 게 아니라요, 자연의 법칙, 자연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느냐, 또 생물학적 법칙, 살아있는 생물들은 어떤 법칙으로 또 살아내느냐, 또 인간 사회의 사회과학적 법칙, 이 3가지 법칙으로 사실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한번 순차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강한 인지 제일 상위 개념 뭐예요? 자연의 법칙.
우리 자연의 일부죠. 자연의 법칙, 모든 건 다 변한다예요. 자, 너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너의 상황, 나의 상황, 그거에 따라서 감정도 다 변해요. 사실 변화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잘해줬잖아, 예전엔 안 그랬잖아, 이런 말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서운함을 표현하죠. 근데 사실은 너의 상황이 변했을 때 나도 이 사람과 같이 가고자 한다면 나의 방식도 같이 바뀌는 게 맞겠죠. 근데 나를 바꾸는 것 또한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변한 너를 자꾸 문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연의 흐름에 순응할 필요가 있다. 이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거, 변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변화를 인정하는 게 우리가 건강한 인지를 가지는 첫 번째 첫걸음이에요. 자, 두 번째 건강한 인지, 생물학적 법칙에 또 순응을 하자. 모든 생명체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움직인다. 이걸 특히나 남과 여로 나누어서 보면요, 여자는 가장 우월한 남자 하나를 골라서 선택하려고 하고, 남자는 가능한 많은 여자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선택받고 싶어 하죠. 이게 남자와 여자의 가장 근본적인 생물학적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인 내가 이걸 모르고 여자를 대해. 그럼 어때요? 감정에 휘둘리거나 여자를 무시하게 되죠. 반면 내가 여자의 본능, 남자의 본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요, 나를 이해한 만큼 여자라는 존재 또한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차이를 기반으로 내가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대처가 되면은 나는 다른 남자들이랑 차별화되는 거죠. 그래서 남녀 관계에서 가장 많은 오해와 갈등이 이 생물학적 차이에서 발생하는데, 이걸 많은 분들이 좀 제대로 알고 올바른 인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전달을 하려고 제가 만든 게 남성을 위한 진화심리학 강의예요. 사실 이게 남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교양서인 셈인데요, 이건 이미 청소년기에 배웠어야 한다고 봐요. 중학교 교과 과정에 정규 과목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남녀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서인데, 우리는 이런 기본도 없이 모른 채로 그냥 사회로 나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죠. 저 역시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단순한 이치를 몰라서 그렇게 고생했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시행착오 줄여주고 남녀가 서로를 건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걸 돕고자 이 내용 이렇게 열심히 알리고 있죠. 자,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도 좀 많이 퍼뜨려 주셔라. 자, 세 번째 건강한 인지, 사회과학적 법칙에 순응하자. 자, 인간이요,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요. 혼자서는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 집단 속에서 나름 살아남기 위해서 동조하려고 애쓰더라. 자, 그래서 내가 만난 여자의 말투나 태도가 달라진 그 이면에는요, 이 여자가 속한 사회적인 이미지, 여자들 간의 비교, 주변의 평가 이런 것처럼 여자가 속한 집단 속에서 나름 생존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행동만 보고 있으면 내가 괜히 화내거나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안목이 필요해요. 결론적으로 건강한 인지란, 내 생각은 틀릴 수 있다, 내가 어떤 특정한 색깔의 필터를 끼고 있구나,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자연의 이치, 생물학적 본능, 그리고 인간의 사회적 적응이라는 이 세 가지 큰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내 인지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 기준 없이 우리가 연애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 기준만 옳다고 우기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단정짓죠. 그러다 보면 어때? 싸움이 반복되고 오해는 깊어지고 나중에는 다 귀찮아, 연애고 뭐고 여자고 다 필요 없어 라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요, 건강한 필터로 세상을 좀 보면 좋겠어요. 내 렌즈가 깨끗해야 상대가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는지도 보여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남자분들, 우리 먼저 본인의 건강한 필터부터 장착을 해보자. 그걸 돕기 위해서 제가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카페에 칼럼도 쓰고 질문 남기시면 댓글도 다는 거예요. 깊이 배우고 싶다면 저희 하우투라이프 홈페이지에 있는 남성을 위한 진화심리학 강의부터 듣고, 천천히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이 채널 계속 구독하고 네이버 하우투 슈퍼맨 카페에 들어오세요. 영상과는 또 달리 칼럼과 질문에 대한 댓글들이 있어요. 진심으로 말하는데 인생에 진짜 큰 도움 됩니다. 우리 인지 하나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자, 다시 생각해봐야 할 관계 두 번째는요, 가치 판단이에요. 자, 가치 판단은요, 사실 내가 경험한 인지 있죠. 이 세상을 보는 필터를 바탕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좋다, 나쁘다, 충분하다, 부족하다 같은 이분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게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나는 이게 당연한데 너는 그 기준에 못 미쳐, 이런 평가를 동반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 우리 이런 걸로 엄청 많이 싸우잖아요. 여자가 남자한테 오빠는 왜 다른 남자들처럼 센스가 없어? 아니면 내 친구 남친은 다 해주던데 오빠는 왜 안 해줘? 요즘은 왜 예전 같지 않아? 뭐 이런 말들이요. 이 말들 속에 사실 너는 부족하다라는 뜻이
뜻이 담겨있죠. 자, 남자인 내가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아, 나 그럼 사랑받으려면 뭘 더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부담 느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가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게 성과나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치 판단이 강한 사람이랑 연애하면 어때요? 나는 계속 평가받고 시험대에 오르는 느낌?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 남자들은 여기서 싸우기 싫으니까 아, 그래, 미안해, 다음엔 잘할게, 이렇게 휘둘리면서 넘어가거나, 또는 나도 피곤한데 왜 그렇게까지 말해? 이러면서 방어하다가 막 싸움으로 가기 쉽죠. 자, 그래서 이 가치 판단도 제대로 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올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은 뭐냐? 판단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죠. 이 기준은 앞서 설명한 인지의 기준과 동일해요. 내 생각, 내 기대가 내가 살아가는 실제 상황과 맞는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기반한 건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연의 법칙, 모든 건 다 변한다. 생물학적 법칙,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애쓴다. 사회과학적 법칙, 인간은 집단을 이루고 거기에서 나름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동조하더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각각 변화와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로 평가하는 것. 인지가 땅의 토대라면요, 가치 판단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의 어떤 구조와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기준이 일관될 때 나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오해와 갈등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다시 생각해봐야 할 관계 마지막 세 번째, 욕구입니다. 욕구가 뭐예요? 내가 뭔가 바라는 거죠. 내가 이 관계에서 받고 싶은 감정, 경험, 만족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인지, 그리고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느냐, 가치 판단에 따라서 그거에 걸맞는 욕구를 가져요. 그래서 이 욕구가 앞에 인지와 가치 판단에 따라서 결핍이 기반인지 아니면 안정이 기반인지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근데 결핍 기반 욕구는 되게 위험해요. 채워도 끝이 없기 때문에. 자, 쉽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내 감정 먼저 알아줘야 돼 라고 인지하는 여자는요, 나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당연히 받아야 할 욕구로 여겨요.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냐? 하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자신의 사랑을 막 증명받으려는 말과 행동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 결핍에서 나온 욕구예요. 결핍된 욕구는요, 상대가 채워줘야만 충족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엄청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스스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항상 남을 통해서 채우기 때문에 본인 자체도 불안해요. 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 스스로 못 채우고 항상 남을 통해서 채운다. 그럼 내 삶의 행복도가 내가 아니라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니 얼마나 사는 게 불안하겠어요. 이런 결핍된 욕구가 강할수록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관계의 기준이 되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보겠어, 이러면서 막 사랑의 증거처럼 변질이 되죠. 반면 건강한 욕구는 다르죠. 내가 누구인지 일단 명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알려고 해요, 스스로. 그래서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요, 사랑해주고 싶다, 그리고 함께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하고 싶다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때 이런 욕구를 가진 사람은요, 끊임없이 요구하는 대신에 상대가 부족한 걸 알아차리고 내가 또 채워주고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조율하려는 태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요, 이 욕구가 얼마나 건강한 토대 위에 있느냐예요. 그래서 여자가 내가 편해야 돼, 내 감정만 중요해 라는 욕구만 가지고 있으면 본인의 결핍을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네가 오빠가 나 채워줘야 돼, 그래야 내가 행복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연애든 결혼 생활이든 둘 다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욕구를 가진 여자를 만나고 나 또한 건강한 욕구를 가져야 하는 이유예요. 자, 정리하자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그 표면적인 것들로 싸우는 거예요. 술이나 남사친 연락 두절 막 이런 걸로.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싸우는 게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반대되는 잘못된 인지, 왜곡된 가치 판단, 또 끝없이 결핍된 욕구,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셋 중에 하나가 해당된다, 상대가. 그러면 이 관계 정말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은 사소해 보여도 나중에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삶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요, 사람 자체가 아니라요, 그 사람의 마음의 구조를 보는 눈을 갖는 거에서 시작돼요. 그러려면요, 내 마음의 구조부터 좀 파악하고 올바르게 정렬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도 이걸 끊임없이 인식하고 재정립하고 이러면서 상담사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돕는 위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남은 생 동안 계속 돌아보고 인식하고 정렬하고, 돌아보고 인식하고 정렬하고, 이건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돌아보고 인식하고 올바르게 정렬해보자. 우리 자동차 바퀴 교체하면 얼라이먼트 하죠. 그래서 나와 내가 속한 세상에 얼마나 얼라이먼트 시킬 수 있느냐, 이게 관계든 일이든 성공이든 공부든 모든 성취 이루어가는 결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치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내가 옳다고 고집하고 변화를 두려워해서 복잡하게 느낄 뿐이죠. 우리 단순하게 갑시다. 자연의 이치, 생물학적 이치, 사회과학 법칙에 맞게. 다음 주 화요일에 라이브 강의하니까 많이 들어오시고 그때 자세히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하우투라이프 신아라 원장이었습니다. 안녕.